존경하는 우리 108만 용인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한결같이 우리 용인시를 아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안녕하셨는지요? 오늘은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 인사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중앙정부의 대책을 반영한 용인시 긴급지원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가지 자랑할 사항을 얘기를 하고 그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매일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점검하면서 우리 용인 시민이 아주 위대하고 또 그런 시민을 모신 시장이기에 아주 행복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오늘 현재 우리 시 확진 환자는 관내 등록 53명, 관외 등록 16명 등 총 69명이 발생했는데 고무적인 것은 지금까지 16분이 완치돼서 퇴원했고 지난 일주일 동안 지역사회 감염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난 25일부터 일주일 동안만을 보면 우리 시 확진 환자는 관내 등록 13명, 관외 등록 5명 등 총 18명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14명은 해외 감염이고 나머지 4명이 가족 간 감염인데 가족 간 감염도 3명은 귀국자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지난주에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시민 여러분께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주신 것처럼 이번 한 번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주신다면 지역사회를 통한 코로나19 전파는 바닥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기간을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은 하여튼 이번 주말을 포함해서 이게 고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 동안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다만 가족 간 감염이 아직 건들리지 않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가족이라도 감기 기운이 있다면 일단 거리두기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인시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력한 추진과 함께 최근 늘고 있는 해외 입국자들로 인한 감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통제되고 있는 만큼 이제 시급한 것은 위축된 경제를 하루라도 더 빨리 되살리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난 24일 8개 부분 1,425억 원 규모의 긴급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에 강력하고 광범위한 지원책을 요청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마침 경기도가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정부가 어제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 중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경기도의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재난기본소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며 우리 시도 상당한 금액을 분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주 말씀드렸던 지원대책의 일부를 수정했는데 이는 우리 시민 모두에게 더 큰 혜택을 드리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정부안을 보면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와 시가 8:2의 비율로 매칭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다행히 당초 약속대로 정부가 지자체의 자체 경제지원 대책에 대한 비용을 매칭 부담금으로 인정해서 우리 시도 경기도처럼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는 중앙정부의 광범위한 선택적 복지, 경기도의 보편적 복지, 용인시의 보편적 복지 등 3가지 혜택을 시민 여러분께 안겨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같은 커다란 혜택을 다수 시민에게 안겨드리기 위해 중위소득 100% 이하이기만 계획했던 기존의 긴급지원 계획을 부득이하게 수정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13만 7천 명에 달하는 우리시 관내 초, 중, 고교생 전원에겐 전국 최초로 시비로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던 돌봄 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시의회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돌봄 지원금은 재난기본소득으로 각 가구에 지급하는 금액이 늘었기 때문에 학생을 둔 가구가 받은 금액은 평균적으로 볼 때 오히려 늘어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돌봄 지원금으로 총 137억 원이 지급되는데 최근 지역화폐 발급 수요가 폭주하고 있어 와이페이 발급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현금 지급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는 돌봄 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 확진자 동선 피해업체 지원금 등을 시의회와 협의해 원포인트 1차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시는 용인시 자체 사업으로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3개월치 공공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어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를 유예하고 일부를 감면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보험은 6개월 동안 30%를 감면하고 3개월간 납부 유예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은 3개월치를 3개월간 납부를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소득이 감소한 개인이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의 감면이나 납부 유예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같은 공공요금 지원이기 때문에 시의 계획보다는 중앙정부의 지원책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용인시는 향후 중앙정부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계획이 최종 확정된 후 시 차원에서 부분별 피해 실태 조사 등을 거쳐 추가적인 시 차원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에선 지난 일주일 동안 해외 감염 이외의 확진 환자 발생은 미미한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확진 환자 감축이 아니라 코로나19를 완전히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인천공항에서 관내까지 공항버스로 오는 입국자 전원을 간부 공무원들이 간용차로 선별진료소로 모시고 가서 진단검사를 받게 하고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송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주십시오. 한 주만 더 출근이나 생필품 구입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에서 나오지 마시기를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꼭 나오셔야 한다면 2m 거리두기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참고로 공적 마스크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일부 약국에는 마스크 재고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마스크 재고 확인 앱을 보시면 어느 약국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108만 용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여러분, 코로나19 위기는 우리 모두를 힘들게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 민족의 저력과 우수성을 세계 만방에 드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이 우리 한국의 진단 키트를 받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까지 보내고 우리의 우수한 방역 노하우를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게 대처했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완벽하게 대체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만 더 지켜주십시오. 아울러 노인 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과 학원, 교회 등은 단 하나의 코로나 바이러스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마지막까지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다음 주 더욱 기쁜 소식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페이스북으로 질문을 해주신 분들인데요. 종민님께서 주셨는데요.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한 초중고 돌봄지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구체적인 지급 시기나 방법, 지원 기준 등을 알려주세요. 하여튼 원칙은 가급적 빠르게 지급을 해드린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지역화폐를 지금 만들고 입력시키는데 동시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 와이페이도 이게 새로 발급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발급 시기를 최대한 단축해서 여러분들에게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요. 좀 더 이것들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필요하면 현금 지급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실시할까 합니다. 물론 일부분이 되겠죠. 네. 또 다음 질문인데요. 채널A 신선미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건데요. 철저한 자기관리로 확진자 추가 발생을 막은 수범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하는 질문 같은데요. 이게 보도에도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아까 이제 사실은 서두에 이걸 내가 먼저 말씀드리고 그 브리핑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그걸 놓쳤어요. 그래서 마치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우리 용인의 49번 입국 유학생이신데요. 이분이 정말 대처를 잘했어요. 그 집에 전화를 해서 차량을 2대를 가지고 나오시라. 그래서 한 대는 본인이 직접 운영해서 집으로 가고 또 한 대는 타고 오신 부모님들이 그걸 타고 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공항에서도 부모님들께 밀착된 인사를 못 드리고 또 집에 가지 않고 바로 이제 보건소 가서 진료받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본인이 자가에 가서 철저하게 부모님들 만나뵙지 않고 격리를 해서 아무도 접촉자가 없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정말 이제 우리가 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또 자가격리를 하는 것, 이거는 어찌 보면 나보다는 상대를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마스크도 착용하고 그 다음에 또 격리 대상자들은 집에서 자진해서 그 스마트폰에 앱을 가지고 의식하지 말고 스스로 남을 위해서 철저한 격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질문 있나요? 내일 입국자 이전에 입국한 분들이 주위에 좀 있는데 전화로라도 격려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하여튼 저희들도 이제 문자를 통해서 입국하실 분들을 부모님들께서 신고하실 수 있도록 하는 채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입국하는 날짜와 시간이 결정되면 부모님들하고 소통해서 그분들이 공항에서부터 영접을 해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항에 공무원들이 나가 있고 또 이 기억역에 도착하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안내를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도 하다못해 전화를 해서라도 그분들이 자가격리할 때 정말 지켜줘야 될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격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고마운 말씀입니다. 우리 김시아님이 질문하셨네요.
그 다음에 우리 최옥선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용인시의 재난기본소득의 중복 지원 가능 여부.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정부는 80%를 그러니까 80만 원을 4인 가구 기준에서 80만 원을 주고 나머지 20만 원을 지자체에서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그게 응하면 중복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아울러서 경기도에서 이제 지원금을 줄 경우에요. 거기 10만 원을 우리 시에서 가령 지원금을 넣으면 그것이 경기도의 기본지원금과 같은 맥락에서 경기도 10만 원, 우리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그것은 정부에서 할 때 매칭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중복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질문 주세요. 이한솔님 질문인데요. 유럽 국가에서 유학을 마치고 입국 예정, 한국에 거주지에 5명의 가족들이 있는 상황임. 혼자 자가격리할 여건이 되지 않는데 국내에 거주지가 있더라도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격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요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분이 생활하시는데 불편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분이 집에서 자가격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사시는 분들이 친지 집에 가시든지 아니면 뭐 숙박시설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있기 때문에요. 그걸 신청해서 그 환자 증상자 이분을 집에 계시게 하고 집에 계신 분들이 다른 데에 가서 숙박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반대로 가족분들은 그대로 계시고 그분만 이렇게 격리시설로 옮기는데 그 시설 자체가 사실은 많이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뭐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하고 협의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네, 다음. 학생을 둔 가구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는 같은 개념이 아님. 오히려 30, 40대 부모들은 소득은 높지만 지출이 많아 어려움. 학생을 둔 가구 중 소득하위 70% 이하 비중을 고려한 지원금 인하 결정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인하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초,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10만 원씩 이에 돌봄 지원금을 드리기로 돼 있었는데요. 이제 그 재난 기본 지원금이 개인 한 명당 10만 원씩이 전부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다가 별도로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면 최초에 약속한 대로 20만 원씩이 학생들한테 가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항영실 기자님, 우리 용인신문 기자님이신데요. 네, 다음에는 우리 이동훈 님이신데요. 제 페이스북에도 많이 오시는 분인데, 최근 확진자들은 모두 귀국자 관련입니다. 현재 용인시의 귀국자들은 어느 정도이며 이를 관리할 인력이 부족한 건 아닌지. 지금 이제 용인시 해외 입국자는 3월 24일부터 30일까지 514명이 입국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검사 결과 236명이 음성이고 8명이 양성 확진, 그 다음에 검사 중인 분이 24분, 그 다음에 검사 예정 신분이 831명인데요. 현재 검사 준비는 지금 각각 대기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조금 모순이 있는데 여하튼 간에 500여 명이 들어오셔서 지금 236명은 음성이었고 그 다음에 8명이 양성 확진을 받고 검사 중인 분이 24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24시간 우리 선별진료소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별진료소에 오시면은 항상 하실 수 있고요. 그게 이제 검진하신 분들이 정말 조금 힘이 드세요. 그래서 어저께도 저한테 보건소장들이 건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그 피로도를 고려해서 조금 그 교체 인력을 좀 확보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투데이 홍화표 기자님, 네. 해외 입국자를 잠정적 확진자로 보고 하나 생활치료센터나 용인 자연휴양림시설 등 한 곳에 모아 자가 격리시킬 계획은 없는지요? 지금 뭐 그렇게 지금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자가에 가서 철저하게 격리할 수 있는 여건 환경이 되면 자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자가 격리의 환경이 안 된다 하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 휴양림이나 별도의 시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는 휴양림에 일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직은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제 입국자가 생겨서 만약 양성이 되면 아마 그 격리하는데 다른 방법을 추가적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있나요? 지역 앞에 소통 기간을 좀 더 유연하게 하실 수 없을까요? 경기도가 3개월인데요. 우리 강교신문 주용진 기자님 말씀인데요. 글쎄요, 이번에 이제 재난기본급의 지급 문제는 어찌 보면 지금 침체되어 있는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고 소식 역할을 해주도록 하자 하는데 아주 가장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이제 돈이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걸 뭐 저축을 해버린다든지 나중에 쓴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효과가 좀 낮아지기 때문에 가급적 3개월 내에 씀으로써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통제를 했는데요. 하여튼 뭐 그런 시기가 있다 하는 걸 이해하신다면은 조금 양해하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소상공인 업소에 3개월간 공공요금 지급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진행 중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저는 어찌 보면 최초에 추진한 것은 지금 이 시간에 제일 어려운 분들이 누구일까?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 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 지금 어려운 것들이 어떤 특정 업체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 모두가 지금은 어렵다. 뭐 그런 차원에서 일부 정부도 선별적 복지라고는 하지만 거의 보편적 복지에 가까운 수준의 폭을 넓혔고 또 우리 경기도는 또 전체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이래서 우리 이제 재정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되면 지금 아마 그런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 가정에 나갈 수 있는 돈들이 나름대로 상당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선 그거 가지고 해결을 하고 그 외의 방법으로 이제 어떤 제도적인 방법, 시스템의 어떤 뭐 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은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지금 그것에 대한 확정이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우리도 거기에 부합되게 같이 해나가겠다 하는 말씀으로 가름합니다. 네, 뭐 지금까지 질문들 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로 이제 더 이상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정말 거리 유지 철저히 하셔가지고 정말 더 이상
우리 확진자가 안 나오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또 많은 그 어떤 단체 또 다중이 집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행사 이런 거 정말 지킬 걸 잘 지키시면 돼요. 그래서 지킬 걸 잘 지키고 가급적 그것을 안 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